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저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입니다. 네이버 카페를 운영해서 카페 공인중개사로 상호를 명명했고요. 여기 호남권 일대에 토지, 상가, 꼬마 빌딩, 아파트를 중점 중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신 분들은 010-727-14080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토지 매물 접수를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토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물건이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2019년 6월 22일 매일경제신문 토요일자 신문입니다. 서울 재건축에 이어 일반 아파트도 29주 만에 상승 전환 이제 이렇게 나와졌는데요. 오늘 뉴스에는 서울의 그 아파트들을 좀 총괄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좀 간단하지만 나왔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5월 17일부터 해서 마이너스 0.02에서 지금 6월 7일, 6월 14일, 6월 21일까지 해서 플러스 0.12로 돌아섰고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 114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3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고요. 또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은 가장 먼저 빠졌던 강남 재건축이 최근 급반등하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번 주 강남 아파트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하고요. 현재 서울 아파트는 총 127만여 가구, 127만여 가구니까 이 숫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27만이면 여기다 한 3인 가구 127만에다가 3인 가구로 곱하면 약 381만 정도가 되네요. 이게 서울 인구가 약 1000만이라고 보고 38만, 약간 3점 더 올라갔으면 40만, 약 아파트에서 거주한 인간들이 거주하신 분들이 약 400만 된다고 그러죠. 한 60만 명은, 600만 명은 아파트 아닌 데서 거주하고, 400만, 약 한 40% 정도가, 대략 4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그 쾌적성을 아시겠죠? 600만 중에서,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단독주택에 가서 사실 거고, 그다음에 고급 빌라에서 이제 사실 분도 계시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서 사실 거 아니에요. 진입하려고 하는 숫자는 계속 있겠죠. 아파트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진입하려고 하고 지방에서도 진입하려고 하는 숫자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것이 대도시,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대도시 이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프로테이주가 나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는 총 127만여 가구, 우리나라 인구 한 40%, 서울 인구 한 40%가 아파트에 산다는 거죠. 400만 정도가 짓게 됐는데, 이 중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비율가 8%래요. 8%. 이게 10만 가구. 이게 10만 가구니까, 약 30만 가구죠. 30만 가구. 아니 30만 명 인구수로 비례하면, 그러면 1000만에 30만 명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 되네요. 3%. 근데 이 3%가 서울의 주택 가격을 또 좌우지하겠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10만 가구를 차지합니다. 이 비율로 10% 내에는 미치지 않지만 이를 재건축 단지나 강남 요지에 또 입지한 데다 시장의 변곡점이 인강하게 반영하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되어진다 이거죠. 재건축 아파트가 먼저 반등하면서 일반 아파트도 반등 시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빠르게 전환될 거라고, 고준석 동국대 경영교수도 많이 빠졌던 강남 재건축에서 소화되면서 이미 호가는 정고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저점에 덜 움직이는 신축에 대해 주변의 구축을 찾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서울의 신축, 재건축, 구축이 상승세로 퍼져나갈 것은 서울 전체 집값을 바닥을 찍고 최소 강보합세를, 많이는 안 올라갈 거도 하여튼 정부 이렇게 생각해서 강보합세는 유지할 거다. 속된 말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한국감정원은 근데 한국감정원은 정부 편이죠. 또 정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집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릴 거다 해서 계속 협박하고 어떤 제도를 강행하고 하고 있죠. 그러게 해서 이제 신문에 나온 것은 최근 서울 집값 반등이 재건축과 일부 신축의 상승세 때문이라는 주장이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을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르죠. 물론 이제 여기 부동산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허그의 8비틀기 소초 사당서 또 로또 아파트만 나온다. 사당 재건축 이수 프로지오가 평당 2,813만 원, 분양보증, 소초 그랑자에도 4,500만 원 선, 주변 대비 수억씩 차익 예상, 허그 세구제 조합들 100기. 왜냐면 조합들이 돈이 없어서 돈이 많은 이제 그 세대원들은 야 그냥 후분양하자 이렇게 간단히 결론을 내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허그의 새로운 분양가 산정 방식으로 적용돼 버리면 그 금액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허그에서 분양 보증 받은 그 이수 프로지오 더 프레젠트님이 그렇게 해서 평당 한 3천만 원 안 되게 2,813만 원 됐고요. 분양가가 그냥 9억 원 안팎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되고네. 그리고 4월 연속 스마트 시티 행사 외에 제목이 되어졌고요. 정부 여당이 26일 빈살만 방안 앞두고 정부 여당 갑자기 부동산 스마트 시티 열공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중동판 실리콘밸리가 추진되어져서 잡다하고 그런 것들은 기계가 로봇들이 하고 이런 그런 스마트한 그런 시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정부가 잘해서 우리나라 국가들이 많은 수주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현대 제일건설 고독 1블록, 5블록 사업자로 선정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 경제 뉴스 분석을 평가를 마쳐드리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 여기 지금 이제 신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그죠. 총 서울 아파트가 127만 가구인데 그게 서울 인구 수로 계산했을 때 한 3인 가구 하면 한 400만 좀 못 되죠. 그러면 1,000만 인 중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40%. 근데 다세대 다가구 그다음에 허름한 단독주택 물론 이제 고급 단독주택 고급 빌라 사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프로티주율은 이 신문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고급 사람들이 주택에 산 사람이 10%에서 20% 많이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10%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많이 쳐도 20%라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또 그러면 40%에서 산 사람 있죠. 근데 우리나라 하층민들 서울에서 있는 하층민들 또 한 20% 뺀다 치더라도 그러면 공이 아파트에 산 사람들이 한 40% 살고 또 이 추가 입주하려고 대기한 사람들이 한 40% 아니 20% 보자 보면 약 400만에서 200만 600만 정도가 있겠죠. 600만. 근데 지금 신규 아파트는 8% 약 10만 가구라고 하니까 10만 가구 인구수로는 30만 명은 전체의 서울 인구 대비로는 한 3%. 이거 시아파트 나오면 사겠다는 사람 줄 설까요? 안 설까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또 경기도권에서도 진입하려고 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렇게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나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나 그 다음에 구미시나 안동시나 춘천시나 원주시나 이런 데서 사람들도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준비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의 수도 서울은 그 5천만 명이 투자의 대상이다. 물론 이제 여력이 안 되신 우리나라 소득 1분이 한 1,000만 명은 이제 제끼더라도 4천만 명이 서울은 아파트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게 꽉 누르면 누를 때는 눌러지겠죠. 정책에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항하면 안 돼요. 대항하면 이제 뭐 쥐어 터지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눌렀던 것을 계속 누를 수는 없어요. 눌렀던 것을 계속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터지지 않도록만 계속 누르겠죠. 혹자들은, 사람들은 뭐 그래요. 그냥 반값 아파트로 폭락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값 아파트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다 작살납니다. 은행권들이 다 작살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중에 부동산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곳곳에서 보시면 절대 국가는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은행하고 붙으면 국가는 은행을 보호해 줍니다. 절대 서민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전세제도 같은 데서도 보시면 서민을, 전세제도하고 은행의 대출이 붙으면 누구는 국가는 보호해 준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그 은행을 더 보호해 줍니다. 전세권자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도 한 사례를, 이렇게 법적인 사례로 한번 뭐 들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국감정원 평가의 말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시면 금액이, 아파트 금액이 안 오를 거라고 이렇게 계속 정부가 눌러주니까 안 오를 거라 생각할 거고,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은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호시탐탐, 언제 사야 될지를, 저가로 사야 될지를 이렇게 가늠하고 있겠죠. 그런데 정부 입장은 또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는 집값을 못 잡으면 요걸 또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오를 것 같아도 안 오른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정부의 유정자들은 그런 입장인 거고, 민간인들의 조사기관이나 연구원들은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입장인 거고, 그 입장 또는 또 입장을 떠나서 어떤 것을 포인트를 더 줄 것인가, 분석한 거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중시 여기는가에 따라서, 가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오를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리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가 동일한 정보를 두고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토지, 아파트, 상가, 그다음에 점포주택, 상가주택, 원룸 등 매매를, 전월세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의 문재인 정부 규제 정책으로 아파트에서 많이 지금 토지 시장으로 수요들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를 희망하신 분들은 저에게 010-727-40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카페, 그 다음에 블로그, 유튜브, 그 다음에 한방 각종 방법으로 또 네이밴드 같은 곳에서 인터넷상에서 홍보하여서 중개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많이 좀 접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변 분들에게 저를 많이 좀 소개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매수를 희망하시거나 부동산 정보를 받고 싶으시거나 부동산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관점을 여러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트레이닝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의 유튜브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